유재수란 인물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단독 보도를 드린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날 9월 17일에 저희가 김태우 수사관과 직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확보한 그 내용들, 그 유재수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해당 내용이 국정감사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신의 한 수가 9월 17일날 보도했던 그 사안이 팩트로서 다시금 또 화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유재수란 인물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됩니다. 현재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먹으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요. 2017년 하반기에 청와대 특감반으로부터 감찰이 시작되니까 병가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런저렇게 버티다가 감찰이 중단되고 이후에 스며시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징계를 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2018년 4월에 민주당 몫으로 있던 국회 정무위에 수석 전무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그러니까 오거돈이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지 한 달 뒤에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돼서 지금도 나라 돈을 아주 야금야금 잘 먹고 계십니다. 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 또다시 폭로가 됐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서 전 특감반원 중에 한 명이 추가 증언을 한 것인데요. 결국 이 유재수에 대한 비위 감찰이 윗선의 지시로 중단됐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요지인 겁니다. 오늘 김도읍 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론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유재수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이 이뤄진 지난 2017년 당시에 그 당시에 특감반으로 근무했던 A씨의 증언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재수에 대한 폭로를 한 건데요. 유재수의 비위가 조국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특감반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그러니까 특감반 회의에서 야, 유재수 거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 야, 묻어.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재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말라라는 지시를 이인걸이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인걸 반장의 반응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당시에 이인걸 반장도 아이씨 이 섹스 이거 했어야 된 건데 못하게 됐다 라면서 굉장히 분개했다는 거예요. 즉 이 대화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특감반원들의 어떻게 보면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인걸은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A씨의 다수의 특감반원이 관련 사실을 일치되게 증언하고 있다. 특감반 전체에 의해서 지시가 이루어진 만큼 당시 특감반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다 더 세분적인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9월 17일에 단독으로 언급했던 그 사안인 건데요. 이 유재수 중단 사건의 전말을 다시 또 상기시켜 드릴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 터지면 이제 작살 날 것 같아요. 작살 날 것 같습니다. 진짜 좀 민정수석실은요 날라가고 청와대까지 싹 날라갈 것 같습니다. 왜 싹 날라갈 것 같은지도 그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모 특감반원이 원시 정보 2주를 접수받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초가 되는 정보를 받은 건데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 뭐였냐? 금융위원회에 유재수라는 국장이 있는데 상당히 갑질을 한다더라. 어느 증권사의 임원들 불러다가 해외 출장 갈 때 차량도 대기시키고 선물 받고 향응도 받았다더라라는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갑질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간단한 내용들 수집해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상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감반장에게 보고를 했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유재수라는 인물의 휴대폰을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감반들이 아주 정식적인 절차, 사찰이 아니라 정식적인 절차로서 유재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받고 포렌식 분석을 합니다. 이 최초 본건을 보고했던 이 특감반원, 그러니까 최초의 이 원시 정보를 접수받았던 특감반원이 아주 장기간 동안 포렌식 결과를 분석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비위 내용에 대한 객관적 물증이 확인된 겁니다. 골프채를 받았다. 그림을 받았다. 그리고 골프 접대를 받았다. 그리고 해외에서 벤츠를 타고 다녔다. 등등의 이 비위 관련 자료가 명백하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만 더 조사하면 이제 검찰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재수를 또 두세 차례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유학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요. 아니 미국에서 자녀들이 유학자금 한다는데 그 돈이 상당하다. 이게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소화를 할 수 없는 그 비용인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한번 해외 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해라 라고 해서 유재수가 고분고분 제출하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유재수가 전화를 안 받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사건을 중단해라. 아까 그 전체회의에서 그거 안 하기로 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인걸이 분노했던 상황이 이어졌고요. 이게 오늘 그 보도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의 한 수가 지난 3주 전에 했던 그 단독 보도 내용과 이 해당 사실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감찰 중단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이 감찰 반원들 모두가 분노했었고 심지어 이인걸 특감반장뿐만 아니라 이인걸 특감반장 아예 욕도 했지 않습니까? EX 했어야 된 건데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맞죠? 이 반부패 비서관이 특감반장 또 위에요. 그리고 이 비서관 위가 조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부패 비서관도 분개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분개했다는 건 누가 시켰기 때문에? 바로 조국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반부패 비서관도 이해를 못하는 거를 지시했다는 건 결국 조국이 지시를 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 이제 드러난 건데 심지어 이 특감반원 A씨도 이런 맥락에서 말합니다. 박형철 그리고 이인걸 선에서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최소한 조국 수석이 지시를 해야만 박형철과 이인걸이 따른다. 즉 박형철과 이인걸은 단독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인걸과 박형철 선에서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다. 즉 조국이 해당 안건에 대한 무마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이 전 특감반원이 폭로를 증언을 한 상황인 겁니다. 이 시점에서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키는 박형철이란 것을 다시금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부패 비서관 자신이 스스로가 독박을 씌이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시기가 결국 이 인물한테 있는 건데 결국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이 감찰 무마에 대해서 박형철이 뒤집어 씌거나 아니면은 조국의 지시였다고 진실을 밝히거나 지금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공교로운 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여러 비서관들 이미 다 교체가 되고 다 바뀐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여러 그 비서관들 중에서 박형철 비서관은 가장 오래 재직됐다는 거예요. 이 정권 출범한 이래로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심지어 청와대 내부 그 믿을 만한 소식통에 따르면은 원래 8월쯤에는 오랫동안 비서관은 너무 하나의 일을 너무 오랫동안 했으니까 8월에는 비서관 바꿔야 된다. 해서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박형철은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인물은 변호사입니다. 검사를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청와대 나오면요. 공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히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와대 입장에서 불안한 거 아니냐. 박형철이 민간인이 될 경우에 나중에 어떤 진실 고백을 할지 폭로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직으로서 묶어두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상황인 거고 또 한간에는 모종의 거리를 시도하는 걸 수도 있다. 청와대에 오히려 보안을 지키는 목적으로 즉 이것에 대해서 폭로가 되면 안 되니까 보안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유재수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박형철을 영전을 시켜주는가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자를 보내려고 하든가 아니면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이 박형철이 지켜주려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불길한 예측이 나온 상황인 겁니다. 예, 아 정말 이거 말이죠, 회원님 이거 예. 이런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죠. 아, 그럼요. 예, 한두 개가 아닐 거고 지금 조국 선에서 무마된 게 그리고 조국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지금 유재수가 지금 부산에 가서 경제부시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오거돈과 조국 이것도 많이 얘기가 지금 회자되고 그렇죠. 있어요. 뒤에서 많이 백업을 해주고 예. 있다. 뭐 나중에 부산 내려오면 밀어줄 거다. 뭐 대선에 함께 간다. 뭐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있어요. 뭐 돈 문제는 자처하고라도 말이죠. 그 부산 네. 의료원장 부산 임명한 의료원장. 그것도 오거돈 네. 시장이 임명한 거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말이 뭔가 조국 있어요. 딸한테 장학금 계속 줬던 그렇죠, 그 양반 그렇죠. 부산 의전원 교수. 그런 걸 보면 조국이 이게 지금 네. 유재수와 움직인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단순하게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부패와 관련해서도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지금 그 법무부 차관이 왜 김호수 차관이잖아요. 김호수 차관이 사법연수원 20기예요. 윤석열 총장이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호수 차관이 3년이나 선배인데 지금 차관자를 지키고 있는 게 그 일설에 의하면 박정철 비서관이 저런 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전 말씀하셨는데 박정철 비서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기용하기 위해서 그 원래 검찰 인사가 있고 나서 박정철 비서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내려고 잠시 김호수 차관을 그 자리에 그냥 잠시 놔둔 건데 이게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좀 헝클어져 갖고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조국 민정수석 밑에서 반부패 비서관을 계속했던 박정철 비서관을 법무부 차관으로 보내면 누가 봐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인사잖아요. 이상한 인사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박정철 비서관을 잘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 그리고요, 네. 지금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그 법무부 차관 내정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역시도 사실 지난 9월 17일에 김태호 수사관과 전화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회자가 됐던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아, 다만 그런가요? 팩트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팩트라기보다는 이 가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언급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용남 의원께서 지금 그 네. 내용을 지금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신혜시 대표께서도 이 유재수라는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 네. 뭔가 지금 이 사람도 엮여있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이 정권이 필사적으로 모두가 나서서 총동원해서 막았던 거 아니냐는 건데요. 맞습니다. 유재수는 문재인하고도 친분이 있었던 인물이라고 이 특감반원 A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친노중으로서 아주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 대통령을 수행했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자, 2004년부터 2006년 이 기간 중에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으로 파견돼서 이호철 당시 민정수석실 밑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이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어온 그런 인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비위를 막아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사람을 뭔가 지켜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게 있고요. 이 유재수가 또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 또 증언이 돼 있습니다. 바로 예. 김태호 수사관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유재수가요, 이 비리 첩보를 쓰고 직접 조사한 그 이모 특감반원, 그러니까 원시 정보를 접수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사했던 이 특감반원이 감찰이 이제 강제로 중단되고 나서 유재수를 찾는 일이 있었답니다. 네. 그러니까 감찰이 무마되고 유재수를 찾아갔는데 그 유재수가요, 특감반원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거기서 근무하세요? 원대 복귀 안 했어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유재수가 조사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받았던 사람한테 그거 아직도 거기서 일해? 그거 언제 원대 복귀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나중에 여러 가지 힘들어갖고 나올 수뿐이 없었던 김태우 수사관 별것도 없었는데 막 조사하고 내보내라 쟤 이런 거 아닙니까? 아주 그래서 썩어 빠진 정권이야 이거. 그렇습니다. 진짜. 바로 김태우 수사관이 지적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유재수라는 사람이 단순히 비리가 있는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 특감반원의 인사까지도 슬며시 말하면서 이게 사실 살살 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증거나 다름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여러분들 또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유재수가 금융위 인사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특감반 조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그램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뭐 없다라고 저희가 늘 우스갯소리로 비밀스러운 사람이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에 따르면요.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리고 김경수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과 함께 이 여럿이서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면서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아하. 이거는 국정농단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이 금융위원회에서 당시 일을 했다 해도 청와대 사람들이랑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인사라는 건요, 정식적인 절차에서 아주 그 모두가 공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딱딱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텔레그램으로, 뭐 말이 텔레그램이지 뭐 카톡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카톡으로 서로 메시지 주고받으면서 서로 짝짝꿍해가지고 인사에 관여했다? 이거는 당연히 국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유재수 사건이 무너지면 조국의 국정농단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게 조국의 국정농단이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인 거죠. 결국 이 박형철이 또 핵심키가 되고 또 이 유재수가 도대체 어디까지 실력을 행사하는 인물이었는지 이것이 드러나면은 더욱더 이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김태우 수사관 역시 조국에 대해서 이미 고발을 했고요. 또 박형철 비서관, 그리고 이인걸 당시 특검반장. 근데 또 이인걸이 지금 또 조국 부인을 변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오늘도 저희가 서두로 보도했습니다만은 윤규군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되고 있고, 만약에 영장 결과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윤규군과 친분이 있었고 버닝썬에 연루가 돼 있던 정상훈 전 큐브스 대표는 이미 구속 수감 중인 겁니다. 결국 칼날은 어디로 가고 있다? 아마 청와대로 향할 것이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녁에도 저희 보도가 나가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칼끝이 아주 어디로 가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검찰 개혁 쓸데없는 얘기 법무부하고 검찰이 한 몸이라는 좀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수사를 왜 하냐 니네 이거 하면 우리 다치는데 지금 이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민정수석실까지 어떻게 무마했어. 근데 지금 검찰은 안 돼. 윤석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이 저렇게 왜 펄펄 뛰겠어요. 이거 하면 내 새끼들 다 다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니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아냐 이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는 것이거든요. 유재수 부시장 사건이 정말 재밌는 게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는 이인걸이 어떻게 보면 당사자예요. 그 위에 박형철 비서관, 그 위엔 바로 조국인데 그러면 박형철 비서관이 본인이 소위 얘기하는 총대 메고 그래 내가 직권남용으로 들어가더라도 조국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나올 거냐? 박형철하고 조국하는 별다른 인연이 없어요 사실은. 청와대 들어가서 같이 근무한 때부터 인연이 쌓인 거예요. 그렇거든요. 사실은 별다른 인연이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전에야 사이가 좋았죠. 왜냐면 조국이 이 정권에 워낙 실세고 박형철 비서관이 변호사 하다가 뭐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들어가고 또 한때 법무부 차관 썰이 나올 정도로 이 정권에서 어떻게든 애지중지 잘 해줘야 되는 인물이니까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누구 대신 깜빵 갈래? 이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에서 다 터질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뭐랄까 일종의 카르텔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그 연결고리가 유재수거든요. 유재수 사건을 감찰 중단시킨 소위 직권남용 혐의. 이거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인걸이 지겠어요? 박형철이 지겠어요? 제가 보기엔 두 사람 다 책임질 사람 질 위치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뭐 책임질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큰 혐의가 추가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가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 정권에서는 조국 위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그러니까 누가 없어요. 조국 위는 바로예요. 이 소위 그 뚜껑이 없어요. 뚜껑을 덮을 수가 없어요. 이 구조는. 그러니까 연일 누가 들어도 궤변이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말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하는 검찰, 이걸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데 지금 문재인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하고 검찰 개혁은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을 만드는 게 검찰 개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정권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전한 상식 수준의 검찰 개혁하고 이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180도 완전 거꾸로예요, 이거는. 진짜.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 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